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피해 기반의 물리적 홍수 위험도 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요. 제가 이거는 연구원에서 이렇게 과제로 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라고 한 거는 제가 연구를 마치지 않아서 어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방안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똑같은 자연재해 강도에서도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자연재해 피해를 살펴보면 태풍, 호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홍수 피해가 이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설물별로 보면 공공시설이나 건물, 농경지, 선박선으로 피해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홍수에 대한 대책이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유시설,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좀 공공시설보다는 건축물에 대해 좀 집중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그래서 UADR에서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해 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중에서 예방 대비 차원에서 위험 지역을 미리 선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기존에 이제 홍수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험도나 취약성 평가를 보면 자치구역처럼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뭐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도 지자체라든지 이런 대책을 어디에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런 행정구역 단위 위험도 평가를 좀 건축물 단위로 좀 다운스케일링해서 평가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목적은 결국 이런 행정구역 평가하는 것들은 취약성 평가나 위험도 평가할 때 상대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표준화를 하면서 그런 상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홍수와 이런 건축물 간의 물리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상관관계 결과를 좀 적용해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위험도 평가 전에 앞서서 위험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PCC에서는 제4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취약성을 노출성, 민감도, 적응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위험도 같은 경우는 5차 평가 보고서에서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R4의 노출성은 AR5의 위해성하고 이제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4의 민감도와 적응 능력은 AR5의 노출성과 취약성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일단 AR4 같은 경우는 노출성에 클라이메이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후 징조 자료만 고려만 하고 있고요. AR5의 위해성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 징조뿐만 아니라 다이렉트 피지컬 임팩트,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취약성 평가를 하게 되면 기후 징조로서 뭐 80mm 이상 강우일수라든지 110mm 강우일수라든지 이런 지표만을 고려했는데, 근데 위험도 평가할 때는 위해성의 이런 강우 외에도 이런 물리적 모델링이나 홍수 영향 평가라든가 해서 홍수 자료까지 같이 고려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지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홍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취약성 평가를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고 그냥 취약성이 높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비가 많이 와도 고지대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홍수 피해 양상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런 물리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홍수 위험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정립한 이제 물리적 위험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 위에 있는 이제 바위를 위해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위가 클수록 당연히 피해는 크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게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 힘이 저 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 힘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는 저 바위와 가까이 있을수록 노출도가 높게 되고요. 멀리 있을수록 노출이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홍수에서는 이제 홍수 범람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 범람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노출도가 이제 높은 거고, 홍수 범람 지역 밖에 있는 것들은 노출이 없는 게 되겠죠. 그리고 취약성 같은 경우는 같은 건축 구조물이어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랑 목조 주택이랑 취약성이 다르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취약성이 낮게 될 거고, 목조 같은 경우는 취약성이 높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특성이 이제 취약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로 공간적 범위는 최근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청주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회시설 중에 주택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구축입니다. 위해성은 이제 홍수 범람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일단 도심 지역은 무심천 유역, 특히 이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리 기반 분포형 강우 유출 모형을 통해서 홍수 범람 지도를 구축을 했고요. 또 타 지역, 이런 농촌 지역은 GIS를 활용해서 그냥 하도 버퍼링,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하도 버퍼링 방법을 통해서 홍수 범람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주 전체 지역을 좀 이렇게 V폴로 강우 유출 모형으로 모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격자를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뭐 자료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도심 지역만 일단 하고 나중에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백년민도 강우 사상을 적용하였고요. 유형 매개 변수는 흐름 방향부터 경사도 확보, 이제 유효 토심까지 총 10개 매개 변수를 구축하고 격자 크기는 50m 격자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좌측에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이제 무심천 유역의 유한 요소망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유한 요소망은 물의 흐름인데 저기다 이제 50m 격자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포형 강우 출멍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핵 HMS라든지 이런 럼프드 모형은 이제 유역 출구점에서만 승모곡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포형 강우 출멍 모형 같은 경우는 50m 격자 어디를 찍어도 이제 저런 숨은 모형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공간적으로 세분화된 숨은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이제 검증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가장 큰 홍수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야니스 강우 사상의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자료는 청주 기상 관측소의 강우 자료와 유출량 자료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우측에 오른쪽 위에 보고 그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그림이 이제 V플로의 유출량이 되고 점선 파란색 점선이 관측 자료 유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 유출량쯤에서는 약 한 5.7% 오차가 좀 더 크게 V플로가 산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청주 시황 같은 경우는 거의 오차 없이 잘 예측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위에는 이제 실제 강우 사상이면 밑에는 백년민도 이제 강우 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백년민도는 홍수량이 실측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홍수량 자료 관측된 거를 홍수빈도 분석을 통해서 백년민도 홍수량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무리는 있지만 직접 실측 강우 자료, 실측 유출량을 홍수빈도 해석한 홍수빈도 해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한 V플로 자료와 그리고 럼프드 모형인 핵 HMS에서 청주 홍수량을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저희 V플로가 한 3% 정도 그리고 럼프드 모형인 핵 HMS가 한 27% 정도 나타나서 좀 어느 정도 정확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성 구축 결과입니다. 좌측 보고 계신 그림이 이제 V플로로 무심천 유역의 백년민도 홍수 범람 지도를 작성한 결과가 되겠고요. 나머지 유역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도 버퍼링 기법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홍수 범람 지도를 청주시 전체에 대해 이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 한 6.9% 침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홍수심은 한 1.67m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출성입니다. 노출성은 국토부의 GIS 건물 통합정보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정보를 이용해서 쉐이프 형태로 구축을 했고요. 그 속성 정보로는 청주시 43,000개 정도 주택의 위치, 지하 층수, 지상 층수, 건축 재료, 가격 등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 유무, 층수, 건축 재료에 따라서 총 8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어요. 그래서 10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구축을 하였고 이 취약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홍수심에 따른 피해율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보통 보험 피해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방 재난관리청하고 육군공경단에서 개발한 그런 피해율 함수를 좀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 유무, 지상 층수, 건축 재료에 따라 8개로 그룹핑한 8개 그룹별로 홍수심별 피해율 함수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로 인한 주택 피해 보험금 지급 자료 이용해서 저쪽에도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가장 청주에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한 지역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전체 주택 중에서 한 11%가 홍수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서 노출은 물에 잠겨서 굉장히 많이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0.5cm 뭐 이렇게 조금 잠겨도 이제 노출됐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굉장히 많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좀 15%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전에 좀 위험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홍수 피해율을 0에서 100이니까 20시 총 5개 정도로 단순하게 구분했습니다. R1부터 R5까지 구분했고, R0는 이제 홍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 이제 위험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6개 정도로 구분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총 11% 정도 홍수에 노출되었고, 여러 가지 주택 특성 중에서 지하층 유무가 이제 홍수 피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유무에 따라서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한 14%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건축 재료에 따라서는 뭐 특성에 따라 뭐 목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이거의 차이가 약 한 7% 차이나서 지하층 유무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수에 노출된 주택 중에서는 이제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은 736개로 한 15.7%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대책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별로 이렇게 취약성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단점은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난해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좀 지역으로 나타내야지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금 연구 중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격자로 나눠서 이 100m 격자로 나눠서 100m 격자 안에 있는 건축물의 피해를 다 더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하스파 분석이라든지 커널 밀도 함수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네,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민도 강우를 했는데 이제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분포 수치모의를 모든 곳을 다 못했는데 내수침수는 뭐 수임이라든지 내수침수는 V플로우를 이용해서 청주 전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노출성도 기반시설, 사유시설, 격자 인구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취약성도 당연히 공공시설, 사유에서 인구에 대한 취약성 공정도 만들고 대책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대책이 좋은지 이런 것도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 건축물, 사유시설별 피해 추정하고, 그리고 피해 공공시설, 사유시설 인구 정보, 그리고 뭐 과거 홍수 피해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보험의 가입 유무까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홍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최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